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강사 윤홍준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20년 1, 2회 통합 전기기사 필기 관연도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때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한다고 하였네요. 그러면 직접 매설식은 어떤 방식이죠? 그렇죠. 땅을 어떠한 포크레인이나 막 그렇게 삽질을 해서 직접적으로 케이블을 매설하는 거죠. 이러한 거에 시설할 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않고도 부설할 수 있는 케이블은 이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봤더니 선생님 방호물에 넣지 않고 혼자서 혹시나 공부하신 분들이 잘못 공부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접 매설식이라고 해도요. 땅속에 케이블을 넣을 때는 어떠한 방호구라는 이러한 통을 시설한다는 거죠. 무작정 케이블을 그냥 땅속에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방호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더라.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2번에 있는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사용한다면 직접적으로 방호물 없이도 땅속에 매설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이 직매식 말고 관로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로식의 경우에 관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관로식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매놀 같은 거 있죠. 그러한 지중함을 이용해서 중간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관로식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매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그냥 땅을 파서 묻더라도 방어구를 사용한다는 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한마디로 우리가 공부했던 수소냉각 발전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 필요하겠죠. 이거는 맞는 겁니다. 두 번째, 발전기 축의 밀봉부로부터 수소가 누설될 때 누설된 수소를 외부로 방출하지 않을 것. 약간 이상한데요. 우리가 수소냉각식 발전기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면 되겠죠. 우리가 수소냉각식 발전기를 사용한다는 건요. 바로 이 수소 H2를 사용한다는 건데 이 H2의 장점이 뭐예요? 그렇죠. 가볍죠. 가볍기 때문에 가볍다. 가볍기 때문에 뭐가 잘 되겠어요? 그렇죠. 순환이 잘 되겠죠. 그렇죠. 순환이 잘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순환이 잘 되는 것들이 어떻게 누설될 때 외부로 방출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폭발할 수도 있겠죠. 압력에 의해서. 따라서 외부로 방출되도록 잘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3번과 4번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3번.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순도가 몇 프로? 그렇죠.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경보장치를 시설할 것.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시험에서도 과거에 이 부분을 많이 건드렸던 부분이니까 하나 더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네요. 저압 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값은 자동차 단계 전격감 전류 30mA 이하일 때 몇 옴 이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죠? 그렇죠.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랬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 15,000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15,000 문제죠.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했을 때 저항값이 몇이었죠? 그렇죠. 우리 15옴 이하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대요? 0.5초 이내에 차단기를 설치했대요.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했대요. 이렇다면은 어떻게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든 그냥 3종 접지 공사든 저항값을 조금 조절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15,000의 의미는 뭐였어요? 여기서 시험에서 주어지는 바로 이 전격 감도 전류 곱하기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어떠한 저항값 하면은 뭐가 15,000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당연히 몇? 그렇죠. 500을 곱하면 15,000이 나오겠죠. 선생님 만약에 전격 감도 전류에 50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답은 몇이 될까요? 300옴이 되겠죠. 왜?
이 문제는 15,000 문제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떻게 특별 제3종 접지공사뿐만이 아니고 제3종 접지공사 문제가 나오더라도 0.5초 차단기 같은 거 설치해줬다 하면은 무슨 문제? 15,000 문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에 500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원지에 어린이 놀이기구인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교류인 경우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거는요 뭐예요?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에서 바로 유희용 전차의 시설에 관한 내용이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유희용 전차에 관한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용 전압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놀이공원 가시면은 앞에 인솔 교사라는 딱 있죠. 교사가 딱 지나가다가 뒤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참새 이러면 뒤에 애들이 짹짹 이러면서 오시죠. 아, 그럴 때 우리가 이 무서운 참새라고 하는 그 교사 바로 직육교사, 직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직육교사라 그랬죠. 선생님, 이 직육교사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직류 60V 이하, 교류 40V 이하라고 우리는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 첫 번째 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선생님 왜요? 지금 사용전압, 교류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직육교사 중에 바로 이 교사. 따라서 몇 번? 그렇죠. 2번에 40V라고 알 수 있겠죠. 이거 외에도 우리 시험 문제에 또 뭐가 나오나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유원지의 유희용 전차에는 무슨 방식? 그렇죠. 제3 레일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레일 쪽에 직접적으로 전류를 흐른다는 거. 제3 레일 방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 그 변압기에 어떤 변압기에 1차 측이 있을 거예요. 그 1차 측은 바로 400V 미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공급을 쭉 하겠죠. 어떠한 열차에. 그 다음에 이 열차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뭐예요? 그렇죠. 사용 전압은 직류 60이나 교류 40인데 이 열차 내부에서 추가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안에 승합용 변압기를 하나 또 설치를 하는데 이때 승합용 변압기에서 아무리 승합을 한다 해도 위험하기 때문에 몇 볼트까지? 그렇죠. 150V 이하로 우리는 제한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한다? 유희용 전차에서 직육교사 제3레일 방식 1차 400, 2차 150. 하지만 이 그림을 기억한 상태에서 변압기의 1차 측 그리고 열차 내부의 승합용 변압기의 2차 측 150V라는 거 추가로 기억하고 가시면요. 유희용 전차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 전혀 걱정 안 하고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류들의 절연내력 시험전압을 하는 경우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네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공부할 때 약간 짜투리 부분이라고 공부했을 거예요. 왜냐? 일반적으로 절연내력 시험 전압 문제는요. 전로 및 기구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문제는 어디?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쪽에서 지금 출제가 되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건요. 교류 기준이었어요. 그렇다면 교류는 그냥 1배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로 및 기구 같은 데서는 직류전압을 인가했을 때는 몇 배? 그렇죠. 2배의 값을 산정해 줬는데 이러한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몇 배 해주자? 그렇죠. 이때는 빨간 노란색이라 안 보이죠? 자, 이때는 직류일 경우 1.5배만 해주자 이렇게 간단히 공부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전로 및 기구의 절연내력 시험 전압 쪽보다는 간단해 보이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깊게 공부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봤더니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 1.5배의 직류 전압 또는 1배의 교류 전압이라서 답은 몇 번? 그렇죠.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된 장소에서 저압 옥상 전선로의 시설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옥상 전선로를 시설할 때 저압 기준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압 옥상 전선로나 그리고 특고압 옥상 전선로는 거의 요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압 옥상 전선로도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하지만 저압 쪽은 항상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일단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하였다. 맞나요? 그쵸, 맞죠. 우리가 이 저압 옥상 전선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쉽다 그랬어요? 제가 옥탑방에서 할 때 이제 옥탑방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럼 옥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기지개 피우는데 앞에 나전선이 그냥 쫙 하고 지나가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확 상하겠죠, 아침부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옥상의 저압전선로는 절연전선이다. 자, 그러면은 가공전선로의 절연전선 기본 굵기 몇이죠? 그쵸, 2.6이었죠. 우리가 나전선일 때 3.2, 절연전선일 때 2.6. 그래서 전선은 지름 2.6 경동선을 사용하였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럼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20미터로 하였대요. 아니죠. 우리가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할 것이라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는 답이 2번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4번도 한번 보고 가시죠. 저압절연 전선과 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형제의 이격거리를 2m로 하였다. 맞죠? 그런데 선생님 이걸 왜 잠깐 보고 가자고 했죠? 우리가 저압이 아닌 고압 옥상 전선로에서도 조형제와의 이격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압일 때는 거리가 어때요? 그렇죠. 저압일 때는 거리가 좀 짧고 고압일 때는 길고 특고압일 때는 더 멀리 떨어뜨리죠. 그런데 우리가 옥상 전선로만큼은 고압일 때 일반적으로 1.2m라고 법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저압은 2m, 고압은 1.2m. 그 이유가 뭐죠? 그렇죠. 바로 옥상 전선로부터는요. 고압일 때 뭐래요? 바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거리도 어떻게 더 줄어들어요. 이것까지 하나 더 체크해 가신다면요. 우리 고압 옥상 전선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전차선 등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를 몇 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문제예요? 그렇죠. 전기철도 문제입니다. 전기철도. 자, 그런데 우리가 전기철도 문제는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재에서 유일하게 가르치는 교류전차선의 이격거리 딱 몇 미터? 2미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삭도 또는 다른 것과의 이격거리 2미터. 물론 교류전차선과 건조물과에 나오면 몇 미터? 3미터겠지만 우리가 전기철도 부분에서 항상 공부했던 거는 일반적으로 교류전차선, 식물과 이격거리도 몇 미터? 2미터. 삭도와도 2미터. 따라서 답은 몇 미터? 2번에 2미터. 이렇게 간단히 체크할 수 있지만 우리 전기철도는 자주 다뤄지는 문제도 아니고 또한 이 문제조차도 자주 다뤄지는 부분은 아니어서 아마 좀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교류전차선 나오면요. 건조물 빼고는 그냥 2m 탁 찍으신다는 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가공전선을 시가지 외에 시설할 때 사용되는 경동선의 굵기는 지름 몇 미리 이상인가? 굉장히 쉬운 문제라면 쉬운 문제일 수 있겠죠. 우리가 전선의 굵기 문제가 나오면요.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저압이냐, 고압이냐, 특고압이냐 이렇게 기본적인 굵기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굵기 어떻게 공부하자? 그냥 순서대로 공부하자. 2, 3, 4, 5 이렇게 일단 공부해 놓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압일 때는 물론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굵기 얘기할 때는요. 저압 중에 400V 미만 그리고 400V 이상의 저압 플러스 고압일 때의 굵기를 산정해 놓죠. 자, 그런데 2, 3, 4, 5만 하면은 안 되는 게 우리 뭐예요? 그쵸. 0.6, 0.2 이거 마무리해 주셔야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각각의 굵기가 언제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2.6짜리 쓸 때는 뭐예요? 절연전선일 때. 그리고 3.2짜리는 나전선일 때. 그리고 4짜리는 어때요? 그쵸. 덜 위험한 시가지 외일 때. 그 다음에 5짜리는 위험한 시가지. 이렇게 나눴었죠. 그럼 문제에서 고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지 외 쪽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몇 미리? 그렇죠. 4mm. 답은 몇 번? 3번에 4mm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혹시나 기출문제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상해요. 절연전선은 껍데기가 있는 거고 나전선은 껍데기가 없는 건데
왜 저런 전선의 두께가 더 얇습니까? 라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쫀쫀함 때문이겠죠. 쫀쫀함. 그럼 선생님 쫀쫀함이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런 전선은 껍데기 씌웠기 때문에 더 쫀쫀하겠죠. 그렇죠. 쫀쫀하기 때문에 좀 더 얇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런 전선 2.6 쫀쫀해서 그다음 나전선은 덜 쫀쫀하니까 3.2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수상전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우리가 수상전선로 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압에서 사용하는 전선, 고압에서 사용하는 전선, 우리가 수상전선로에선 두 가지 전선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가지 전압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공부했을 때 어떻게 저압일 때는 그냥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압이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렇죠.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시험장 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압전선을 사용하는 전선은 이런 것들 다 아니고 뭐다? 그쵸.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따라서 답은 간단히 4번 찍어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0V 옥랩 배선에 연결된 전동기 회로의 절연장 최소값은 몇 메가옴인가? 이거 무슨 문제예요? 메가옴 문제네요. 자, 절연장은 당연히 절연 얼마나 잘 돼 있냐 이거기 때문에 메가옴급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법을 보면은 150 아래쪽 그리고 150에서 300까지 150에서 그리고 300에서 400 그리고 400 이상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맞죠. 이게 정석이긴 한데 우리는 이렇게 공부 안 했죠.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렇죠. 공칭전압을 이용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공칭전압 몇이에요? 110V. 그 다음에 220V. 우리가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압이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몇 볼트? 380V. 그 다음에 400 또는 440V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우리 이거 어떻게 기억하자? 절연저항 값은 문제에서 나온 공칭전압의 앞자리만 따서 기억하면 된다. 이거 나오면 0.1, 이거 나오면 0.2, 이거 나오면 0.3, 그리고 4자 나오면 0.4. 그럼 문제 쉽게 풀 수 있겠죠? 몇? 그쵸. 3번에 0.4 메가옴.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하실 때는 조금만 유들이 있게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대부분이 다 공칭전압을 묻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요. 실기에서도 어떻게 간혹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하지만 이제 이 절연저항 값이 앞으로 또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된 값을 외워주시면 되겠죠. 11번 문제입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딱 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잘못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1번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금속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난연성 재료가 아니어도 된다. 이거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요. 일단 느낌이 안 좋단 말이죠. 왜? 우리가 난연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이렇게 가연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요. 얘와 같이 난연성이라는 표현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불연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르냐? 가연성은 불 잘 나는 거. 난연성은 불에 조금 잘 견디는 거. 그리고 불연성은 뭐예요? 그쵸. 불에 엄청 잘 견디는 거. 벽돌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런데 난연성의 재료가 아니어도 된다. 그럼 불타올라도 된다.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 그쵸.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한번 보시죠. 2번.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 처리를 한 것이나 내식성에 재료해야 된다. 내식은 또 뭐예요? 그쵸. 부식에 강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된다. 그렇죠. 튼튼하게 접속해야 된다. 이 뜻이겠죠. 4번.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역 벽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는 불연성. 여기 나왔네요. 불연성. 그렇죠. 굉장히 불에 강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물질을 충전해야 된다. 맞는 뜻.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 난연성이어야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된 건조한 장소에서 400V 이상의 저압 옥랩 배선을 일단 뭔가 좀 심상치 않아요.
400V 이상의 저하복례 배선이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400V 미만의 저하복례 배선이죠. 그런데 400V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할 때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할 수 없는 공사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했을 때 어떠한 큰 표를 보면서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뭐 전개된 장소,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어디? 천장.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 어디? 바닥.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는 플로어 덕트 공사, 바닥 공사라고 배웠을 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다 수월하게 된다고 배웠는데 오히려 이 문제는 맞추기 쉬운 문제입니다. 400V 이상일 경우에 반드시 안 되는 공사만 공부하면 끝난다 그랬죠. 무슨 공사 안 됨? 몰드 공사 안 됨. 몰드 공사 안 됨. 몰드 공사는 약하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딱 봤을 때 원래는 법에 당연히 애자사용공사, 금속덕사, 버스덕트공사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얘네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강력한 공사들이죠. 애자사용은 엄청 좋은 공사죠. 자, 그런데 여기 뭐가 껴있어요? 그쵸. 몰드 공사가 껴있네요. 몰드 공사는 어떻게 안 된다. 400V 이상은요, 어떠한 장소라도 몰드 공사는 어떻게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합파종은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이라네요. 그럼 빙설이 없는 지방이죠. 뭐. 자, 저온 계절에는 어떤 풍합파종을 적용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뭐예요? 인가가 연접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라는 게 오히려 함정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빙설이 많은 지역이 있고요. 빙설이 많은 지역. 그리고 빙설이 많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이니까 빙설이 많지 않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고온이냐, 저온이냐 이렇게 나눠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값 무슨 종? 그렇죠. 갑종과 이렇게 병종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어떤 빙설을 이렇게 가지고 문제 내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고온이냐, 저온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이때는 또 바람이 막 엄청 부느냐 안 부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고온일 때는 항상 뭐 갑종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이때 을종을 대부분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뭐 갑종, 을족중 이렇게 뭐 나누기도 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병종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요? 인가가 연접되어 있는 지역에 무조건 병종을 사용한다라고 공부를 했죠. 그런데 지금 빙설이 적은 지역이고 고온, 저온 계절 이때 지금 빙설이 적고 저온이기 때문에 병종을 적용하는 건데 병종을 딱 찍으려다가 인가가 연접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럼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빙설이 적은 지역은 고온, 갑종, 저온, 병종에서 답은 몇 번? 3번에 병종 풍합파종하고 딱 마음 놓고 딱 찍으셔야 돼요. 따라서 이런 거에 조금 이러한 조건이 오히려 달려서 우리들을 고민하게 만든 문제였죠. 하지만 속지 마시고 병종해서 답을 찍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에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 무슨 문제예요? 보너스 문제죠. 우리가 5장 한마디로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 같은 걸 공부하실 때 대지전압 나오면 무조건 몇 볼트? 300볼트. 야, 그렇죠. 대지전압은 99%가 답이 뭐예요? 300볼트. 선생님, 그러면은 1% 있나요? 있죠. 우리 뭐 했어요? 누전 차단기. 이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 한에서 150V 이하 값이 있었죠. 그런데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지전압 나오면은 무조건 300V라고 찍으라 그랬죠. 그래서 딱 봤더니 150도 없어요. 그러면은 답은 무조건 몇 볼트? 그렇죠. 4번에 300V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대지전압 몇 볼트? 300V라는 거.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와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첨가하는 통신선.
보안장치에 사용되는 피레기의 동작 전압은 교류 몇 볼트 이하인가? 이 부분은 쉽진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통신설로 한마디로 사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깊게 다루지도 않고요. 사실상 우리가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특구와 강전설의 지침을 첨가하는 통신선 및 보안장치 이거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시가지에는 함부로 첨가통신선은 못 들어오죠. 특구학과 연결되는 건. 하지만 이러한 장치를 하면은 들어올 수 있다는 법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보안장치가 있어요. 근데 이 보안장치의 이쪽 RP라고 릴레이 보안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바로 이쪽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있습니다. 여기에 LA 한마디로 이쪽에 피레기를 이렇게 인입구 쪽이에요. 그래서 피레기를 설치하는데 이때 피레기의 동작 전압은 교류 1kV 이하라고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긴 한데 이 부분은 쉽게 맞추긴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왕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죠. 바로 어느 부분? 이 릴레이 보안기 부분. 이 릴레이 보안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왕 나온 김에 조금 더 보는 겁니다. 그럼 릴레이 보안기 문제가 예를 들어 이번에 피레기 쪽을 안 나오고 릴레이 보안기로 나왔다고 쳤을 때 우리는 삼삼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삼삼하다. 그럼 그게 뭐냐? 바로 300V 릴레이 보안기 그리고 감도 전류 3A. 그래서 300V 3A 릴레이 보안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복성일 것. 자복성. 선생님 자복성은 뭐죠? 스스로 복구하는 성질을 가진 자복성일 것. 왜냐하면 과거에 이 정도는 나온 적이 있죠. 어느 정도? 이러한 색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러한 자복성 정도는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삼삼한 자복성이다 라는 거 꼭 하나 더 기억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묘들, 전선 및 개폐기, 기타 기구의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걸 또 물어봤네요. 그렇다면 1번, 충전 부분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충전 부분이든 충전 부분은 뭐예요? 전기 단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충전 부분 얘기할 때 가정용 충전 부분 이러면요.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할 때 콘센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 뜯어서 사용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이거 뜯으면은 충전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쇳덩이. 여기를 바로 충전부를 하는데 충전부를 어떻게 탁 하고 막고 시설하죠? 모든 충전 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게 기본 사항입니다. 2번.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케이블공사로 시설할 수 있다. 그렇죠. 옥내든 옥외든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답안으로 될 수 있겠고요. 3번. 태양전지 묘들의 프레임은 지지물과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잘 접속해 놓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4번. 태양전지 묘들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안 와도 된다라고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과전류 차단기 및 개폐기는요. 항상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맞는 답안. 좋은 답안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답안을 뭐하는데 설치하지 않겠대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야? 이제는 틀린 답안으로 되는 겁니다. 과전류 차단기가 우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과목에서는 어떻게 다른 좋은 기구들, 굉장히 다양한 기구를 다룰 수 있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과전류 차단기는 어떻게 반드시 시설해야 된다. 또는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것은 과전류 차단기 정답이 많다 그랬죠. 따라서 얘도 4번 과전류 차단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묘들 이쪽에서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조금 더 볼까요? 첫 번째, 공사 방법. 이거는 그냥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거 할 때 안 되는 공사가 아니었어요. 무슨 공사? 그렇죠. 우리가 5장에서 공부할 때는 애자사용 공사가 웬만하면 다 됐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애자사용 공사 오죽하면요. 고압에도 애자사용 공사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애자사용 공사 안 됨. 그러면 뭐가 돼요? 일반적으로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해전선관, 케이블, 관공사나 케이블 공사만 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전선구입기 2.5 요 정도 하나 더 체크하시면요. 태양전지 발전소 이런 쪽에서는 무조건 답안을 맞추실 수 있겠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시라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 소선은 최소 몇 가닥 이상 해야 되는가? 자, 지선 문제 나왔네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지선은 이렇게 자주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선에 대해서 공부할 때 몇 가지? 5가지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뭐 반드시 지선 문제는 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왜 5가지고 5가지를 반드시 순서대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선이라고 얘기할 때는 첫 번째 공부할 거 뭐였어요? 안전율 무조건 공부해달라 그랬어요. 안전율. 지선의 안전율은요, 우리가 안전율을 통합해서 공부했을 때 2.5 이상 돼야 될 것이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소선지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선지름. 그런데 얘는 반드시 두 번째여야 된다 그랬어요. 왜? 소선지름 2.6이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공부해야 될 게 바로 지금 문제 나오는 소선 가닥수입니다. 소선 가닥수 몇 가닥? 3가닥 이상. 3가닥 이상한 게 뭐예요? 이렇게 소선을 여러 가닥 끌어서 소선이 잘 안 끊어지게 만든다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허용, 인장, 강도 같은 거. 인장 몇? 4.31. 그 다음에 밑에 좀 색깔을 바꿀게요. 안 보이시니까. 5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선이 도로 횡단 시 높이 공부하자 그랬죠. 그러면은 이거 몇 미터? 5m 이상 돼야 될 것. 자, 그런데 이게 왜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첫 번째 안전율이야 그냥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는 거고 두 번째 소선지름 2.6, 세 번째 소선가닥수 3가닥, 네 번째 인장 강도 4.3, 그 다음에 5번째 뭐예요? 높이 5. 그러다 보니까 앞에 것만 따면은 뒤에 답안이 술술술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 문제에서는 소선 가닥수 물어봤죠. 그럼 몇 가닥 이상? 3가닥 이상.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18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가공전선로 또는 고압가공전선로와 기설가공 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 두 개가 병행한대요. 이렇게 뭐 지나간다는 거겠죠.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파트? 유도장애 파트겠네요. 이때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겠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고압 가공전선 한마디로 어떠한 이러한 전력선이 지나가고 있더라. 그런데 이 밑으로 아니면은 옆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어떻게 이렇게 약결류 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반드시 기본 몇 미터? 2미터 이상 이격시켜라.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고 이거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뭐랑? 그렇죠. 우리 공가 같은 거랑. 선생님 뭐가 다른데요? 공가는 뭐예요? 가공전선, 전선로와 약전류 전선이 있긴 한데 얘는 내가 지지물입니다. 그럼 동위지지물에 시설한 게 공가잖아요. 근데 얘는 동위지지물이 아니에요. 그냥 어떠한 유도작용에 의해서 몇 미터 뛰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뭐 2미터.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2미터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얘를 자꾸 때려요. 막 때려. 그러면 얘가 약전류 전선은 힘이 없으니까 자꾸 당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3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자, 첫 번째 무슨 방법? 그렇죠. 거리를 늘린다. 거리를 늘린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선생님 이거 되게 쉽네요. 그냥 거리만 늘리면 되나요? 그런데 이 거리 늘리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실제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거리가 늘어나면은 높이가 늘어나잖아요. 높이가 그럼 법적으로 땅바닥에서부터 이 전선의 높이가 있을 테고 기존 전선의 높이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지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왜?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는 실제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항상 연가 실시하면 좋다 그러죠. 그래서 전력공학에서 배운 이렇게 선 바꾸는 연가를 실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차폐선 2줄 정도 설치하면은 된다. 선생님 차폐선은 뭐예요? 이 사이에 한마디로 선을 이렇게 2개 설치해 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막 자속이 발생해요. 그런데 차폐선을 설치해 놨다는 건 뭐예요? 네가 먹어라 그거죠.
선이 이렇게 밑에 있으면요. 자속이 발생하면서 너한테 영향을 미쳐라. 밑에 있는 약전류 전선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약전류 전선까지는 힘이 들어가지 않겠죠. 아래쪽에. 그래서 이렇게 차폐선 2줄 이상 설치해라라는 3가지 사항도 있다는 거. 뭐 하면은 2m 떨어뜨렸는데 안 될 경우에 그때는 3가지 사항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해당 문제는 답이 몇 번? 1번에 2m가 될 수 있겠습니다.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 표시등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1차 측 전로에 대전압이 300V 이하. 이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대전압은 300V인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자,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것도 어렵진 않죠. 우리가 출퇴 표시등 같은 회로는 무슨 회로에 속해요? 그렇죠. 소세력 회로 같은 거에 속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 나오면 몇 볼트? 그렇죠. 바로 60V 이하, 소세력 회로도 60V 이하죠. 따라서 답은 간단하게 1번 이렇게 찍고 나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점 직접 적시식 전로에 접속되는 최대 사용 전압 161kV인 삼상 변압기 권선, 성형걸선이라고 했습니다. 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할 때 적지시켜서는 안 되는 것은 가장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법에 있는 부분인데 잘 보지는 않는 부분이죠. 우리가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쪽을 많이 보긴 하지만 실제로 뭐 권선과 대지간 요 정도까지는 봅니다. 어디서? 회전기 쪽에서. 하지만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답을 체크하고 가시면 좋긴 하는데요. 일단 이런 거 푸실 때 만약에 내가 잘 모른다 하시면요. 이런 걸 의심해 보면 되죠. 일반적으로 철심 및 외항 같은 데는 많이들 뭐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접지 같은 거 시키는데 시험되는 변압기의 부싱. 선생님 이게 뭔가요? 우리가 변압기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이거 뭐예요? 그쵸, 뿔이 바로 부싱이죠. 이거 뭘로 되어 있어요? 사기 같은 애자 또는 애자 모양 같은 걸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는 뭐예요? 법에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접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운이 좋아서 이렇게 이런 데다 안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찍으신 분들은 맞겠지만 나머지 이러한 부분은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권선의 중성점 단자, 외함, 그리고 시험되지 않는 각 권선, 그리고 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권선 임의의 한 단자, 이런 것들은 다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요. 그래도 조금 느낌상 이런 거 찍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저희가 2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번 2020년 이번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 기준은 고득점을 향해서 가는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80점 그리고 높으면 90점까지도 이상 맞추시는 문제인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아마도 80점 정도 맞으면은 조금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